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종로학원에서 한국지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규 선생님입니다. 자, 만나 뵈서 정말 반갑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정말 중요한 시험이죠. 자,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한국지리 관련된 핵심 문항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반적으로 평을 한번 해보자면, 한국지리가 크게는 앞부분에 자연지리 파트와 뒷부분에 인문지리 파트가 있는데, 역시 인문지리 파트가 어렵다. 배우는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보여주는 자료가 워낙 다양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프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좀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하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수능까지 100일이 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단기간에 좀 깊이 있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중간중간에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전체 20문항을 다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 주로 이제 인문지리 그래프 해석 쪽을 중심으로 문항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몇 번 문제를 꼽았냐면요. 3번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가장 전형적으로 나오는 인구 패턴의 문제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프의 가부터 다 지역을 지도에 A부터 C에서 고른 것은 경상북도 일대 A, B, C 세 곳의 지명이 나왔는데 일단 A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경북 예천군이거든요. 예천군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농촌을 대표하는 지역의 사례로 그냥 하나 꼽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밑에 있는 B 여기는 아셔야 되죠.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공업도시 구미시고요. 그렇다면 유입되는 외국인 가운데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을 것이다. 이 정도 추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C. 영남권의 대표적인 광역시 중에 하나인 대구광역시인데 인구 규모가 세 지역 중에서 가장 크죠. 250만 명 전후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외국인의 숫자도 가장 많을 것이고 어떤 유형의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것인지는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래프가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하실 건데 학생 여러분들 시험지 다 가지고 계시죠? 시험지를 보시면서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가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유형별 비율 중에서 크게 기타를 제외하고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으로 분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은요. 특히 전체 외국인 유형 중에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 지역이 대표적인 공업도시다라고 추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지역을 어디로 연결합니까? 전자조립공업이 발달한 구미로 연결하시면 되고 나를 볼까요? 나라는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가나 다에 비해서 결혼 이민자 외국인의 비율이 꽤 높게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 농촌에 남성 결혼 문제와 맞물려서 주로 농촌을 중심으로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게 나온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지역은 농촌을 대표하는 경북 예천군으로 연결시키시고 그렇다면 가하고 나를 찾아놨으니까 자동으로 다는 대구광역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대구광역시의 상대적 특징은요. 유학생. 예. 상대적으로 대학교가 많이 분포하는 곳이 상대적으로 대구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높은 곳, 다를 대구광역시 C로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답 몇 번 나올까요? 3번으로 어렵지 않게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구 파트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의 유형에 따라서 크게 도시냐, 공업지역이냐, 순수 농촌이냐 가지고 찾는 문제가 이번 6월 평가원에도 나왔죠. 6월 평가원에서는 제 기억에 대전과 충청도 일대 지역을 주고 거의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패턴은 6평과 9평에 동시에 출제했다는 것은 수능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지만 난이도는 중정도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3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살짝 좀 지우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문항 중에서 자, 유일한 자연지리인데요. 자, 대한민국 하천의 특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부터 C 지점 각각 지도의 가나 하천에 표시된 세 지점 중 하나입니다. 자, 일단 전라남도 일대고요. 자, 가라고 하는 강이 이거 자, 영산강입니다. 자, 시험지 보시면요. 영산강 하구에 지금 하구뚝이 있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감조 구간상에서 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해 놨고, 자, 나라는 강은 섬진강이에요. 자, 아무래도 섬진강을 상하류를 비교하기 위해서 점을 2개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자료 해석이 좀 어려운데, 자, A부터 C 지점의 수위 변화거든요. 자, 보통 하천의 수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강 바닥으로부터 하천 수면까지 높이. 자, 강바닥으로부터 하천 수면까지 높이. 이걸 수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수심이 깊다는 것은 강 바닥으로부터 하천 수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하천의 특징 가운데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 기억나시죠? 자, 수심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류 지역의 하천의 수위가 상류 지역보다 수위가 높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봤더니 A와 B 지역의 하천의 수위가 C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아. 그럼 A하고 B라고 하는 지역이 상대적인 하류 지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반대로 자, C라고 하는 지역은 하천의 수위가 낮아. 이 얘기는 수심이 얕다라고 해석하시고 자, 시간대별로 하천의 수위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밀물, 썰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어떤 구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C라고 하는 구간이 유일하게 찍혀 있는 점 3개 중에서 가장 상류 지역. 자, 그럼 여기를 성진강 상류라고 놓으시면 되고, 그럼 A하고 B는 자, 하나는 영산강 하구, 자, 하나는 섬진강 하구로 분석하시는데, 자, 차이점은 자, A 구간에서는 강수 현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인 수위 변동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때는 조차의 영향을 받는 감조 구간상에 위치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근데 영산강 하구에는 하구뚝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 이렇게 감조 구간이 나올 수가 없겠네요. 자, 그렇다면 A를 어디로 보실까요? 자, 섬진강 하류 지역으로 잡고 자, 나머지 B를 영산강 하구 이렇게 찍으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수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선지 볼게요. 자, 선지 보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자, 가나. 자, 영산강과 섬진강 모두 댐 건설 이후에 하상 개수가 커졌다. 자, 하상 개수는 최소 대 최대 유량의 비율을 하상 개수라고 하죠. 자, 댐을 건설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상 개수를 줄여서 유량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기억 선지는 자, 틀린 것이네요. 자, 니은. 자, C를 지나는 강물은 남해로 유입됩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지만 C가 어디냐면요. 섬진강 상류거든요. 그러니까 섬진강에 최종적으로 빠지는 바다는 남해 바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니은 선지는 자, 맞는 선지고요. 자, 디귿. 자, A는 B보다 조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자, 그래프상에서 A를 보시면 주기적인 수위 변동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A가 감조 구간상에 위치한다는 뜻이고 조차, 즉 조수 간만의 차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니은과 디귿 답은 벌써 자, 3번 나왔고요. 자, 리을 선지 어디가 틀렸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A는 C보다 강바닥의 해발 고도가 높다. 자, 강바닥의 해발 고도가 높다는 것은 상류로 가면 갈수록 하상, 강바닥의 해발 고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럼 A하고 C 중에서 누가 상류에 있죠, 여러분? 자, C가 상대적으로 A보다는 상류거든요. 자, 그렇다면 강바닥의 해발 고도는 C가 A보다 높다라고 자,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수위라고 하는 것은 해수면으로부터 높이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강바닥으로부터 하천 수면까지의 높이, 얘를 수위라고 하는 거야. 수위가 낮아졌다는 것은 수심이 얕아졌다는 얘기하고 똑같고요. 수위가 높아져서 범람했다는 것은 수심이 깊어졌다는 얘기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자연지리에서는 자, 요렇게 6번 문제 정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네. 자, 항상 인문지리가 어려워요. 자, 제가 9번을 선택했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경기, 강원, 자, 충남, 울산입니다. 자, X축은 2차 산업의 종사자 비율이고요. Y축은요. 자, X축은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거든요. 자, 정말 자주 나왔죠. 자, 전국에서 자, 2차 광공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구역은 울산이니까 가장 먼저 쓰시고요. 자, 울산을 제외했을 때, 자, 그 다음으로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행정구역이 나거든요. 자, 그럼 울산 내 버금가는 대표적인 자, 중화공업도시 성장하고 있는 지역, 자, 충청남도, 자, 여기까지 찍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충남과 울산은 찾았고, 자, 남아있는 것이 경기와 강원이거든요. 자, 그럼 얘들을 볼 때는 3차 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율을 봤더니 차이가 별로 없어. 항상 그래프를 해석하실 때는 차이가 크게 벌어진 좌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경기도하고 강원도 사이의 차이점은 역시 Y축 2차 제조업이네. 자, 그러면 다라고 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2차 제조업도 나름대로 발달한 행정구역이니까 자, 경기도 떠올리셔야 되죠. 이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은 뭐 수원, 화성, 평택, 용인, 이천, 파주 중심으로 전자조립공업부터 자, 화성과 평택의 자동차까지 자, 꽤 유명한 공업 도시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나머지 라는요. 자, 강원도. 그래서 도 중에서는 3차 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율이 매우 높은 자, 강원도입니다. 자, 그러면 자, 분석은 끝났고 자, 선지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가. 자, 가는 충남이 아니고 울산이죠. 자, 나가 충남입니다. X. 틀렸어요. 자, 2번. 자, 가는 다보다. 자, 울산이 다 경기도보다 자, 제조업의 출하액이 많다. 자, 이런 것들 순서를 좀 꼼꼼하게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제조업 출하 금액에서는 경기가 뭐 독보적 1등이죠. 자, 경기도가 가장 크고 그 뒤에 충남, 울산 이 정도의 순서로 출하 금액 나오거든요. 자, 2번 틀렸네요. 자, 3번입니다. 자, 다는 라보다 자, 경기도 다가 자, 강원도 라보다 지역 내 1차 산업의 취업자 수 비율이 가장 낮게 나오죠. 자, 9개 도 중에서 1차 산업의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구역은 도 중에서 전남이고 가장 낮은 곳이 경기도거든요. 자, 아니고요. 자, 4번. 자, 라는 나보다 자, 강원도가 충청남도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자,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인구 규모에 비례하거든요. 자, 그러면 강원도 전체 인구가 150만 명 전후고요. 자, 충청남도 인구가 200만 명 전후거든요. 자, 그러면 충남이 강원도보다 인구 규모 크면서 중화공업이 발달했으므로 자, 지역 내 총생산은 누가 많다? 충남이 많다라고 고치셔야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자, 가부터 라 중에서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다 경기도가 가장 많다. 보통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자,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뭐 금융, 법률, 컨설팅, 뭐 보험, 부동산 이런 업종들을 총칭하는 것인데 자, 생산자 서비스 사업체 수가 많다는 것은 자, 기업체 수의 본사가 어디에 더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죠. 자, 따라서 자, 제시된 지역 4개 중에서 경기도 다에 생산자 서비스 사업체 수가 가장 많다. 예.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서비스업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 전반적으로 좀 다양한 지식들을 좀 복합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얼마 안 남았죠? 추석 때 한 3일 정도에 걸쳐 특강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좀 캐치하고 계시지 못했던 부분,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핵심적으로 특히 인문지리를 중심으로 한번 수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신 친구들은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넘어갈게요. 자, 10번. 자, 그래프는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부터 다 지역으로 오른 것은. 자, 학생들이 살짝 좀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공업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역별 공업 출하액을 가지고 그 지역을 찾는 패턴인데, 자, 여기선 지금 출하 금액이 아니고 종사자 수거든요. 종사자 수. 근데 일반적으로 출하 금액이 크면 종사자 수도 많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자, 대표적으로 여기다 해볼까요? 자, 울산광역시에서 자, 가장 출하 금액이 큰 업종은 보통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통상적으로 정유라고 하죠. 근데 정유나 화학 이런 업종들은 계열화된 공업이면서 많은 노동자를 필요한 그런 공업은 아니야. 자, 그러다 보니까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종사자가 많이 일하는 업종은요, 보통 조립형 산업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립 라인마다 또 완제품 조립 공장 인근에는 부품 제조 하청 업체까지 전부 다 관련된 업종 종사자로 묶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와 같은 산업,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크다라고 해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좀 더 어렵게 낼 수 있다면 예전에 한 5, 6년 전에 나왔었죠. 자, 충청남도 서산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대산석유화학단지고 화학물질 제조업이 가장 출하 금액이 많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자, 서산에서는 화학이라 쓸게요. 자, 서산에서 출하 금액이 가장 큰 업종은 화학 맞습니다. 근데 서산에서 종사자 수, 자,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 울산하고 비슷해요. 자, 화학이나 정유는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큰 그런 공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산 같은 경우에도 종사자 수에서 가장 많은 종사자는 자동차로 가.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그래프로 가볼게요. 자, 제시된 지역 범례를 보시면 경기, 경북, 울산이거든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자, 눈에 띄는 게 나입니다. 자, 자동차 및 트레일러도 있고, 자,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이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이 조선 아닙니까? 조선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3등에 보시면 화학물질 제조업도 있죠. 나름대로 석유화학도 발달한 자, 그런 지역이란 뜻이니까 가장 먼저 나아가 자, 울산이라고 쓰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남아있는 게 경기도하고 경상북도인데 자, 공통적으로 가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전자 부품 조립 공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거든. 자, 여기에서는 경기와 경북 구별을 못해. 그러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엔 공업 출하 금액 순서가 출하 전자 1등, 1차 금속이 2등, 자동차가 3등 정도 나오거든요. 자, 경기도는 전자 조립을 중심으로 자동차 공업 유명해요. 자, 그럼 여기서 차이가 생기죠. 자, 가를 보시면 전자 부품 조립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고 자동차도 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얘가 있죠. 1차 금속 제조업 종사자가 도내에서 세 번째로 높거든요. 아, 그렇다면은 경기도의 1차 금속 종사자 비율이 높다? 아니죠. 자,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지역을 경상북도, 자, 나머지 다를 경기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왜 좀 당황스러웠냐면 자, 경기도라고 하면은 전자조립 오케이 이해가 돼.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동차 조립 공업이 좀 보여야 될까? 맞습니다. 맞는데 자, 경기도에서 출하 금액이 전자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가 많다는 거지. 실제 데이터를 조사했을 때는 기타 어딘가에 자동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뚜렷하게 확실한 데이터 1차 금속을 가지고 가가 경북이겠다. 이렇게 추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공업은 조심하셔야 돼요. 출하 금액이 가장 큰 것과 종사자가 가장 많은 업종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일단은 경기도 하남입니다. 신도시이면서 위성도시죠. 자,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매우 높게 나와야 돼서 자족 기능이 낮아야 돼. 자, 양평군입니다. 자, 자연 보전 권역에 속해 있고 농촌의 색채가 강하게 나와야 되고. 자, 화성시죠. 자, 유명한 공업도시이면서 전자와 자동차 플러스 동탄 신도시, 이기 신도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수도권 문제나 대도시권 문제에서 빠짐없이 등장한 것이 화성입니다. 매번 출제입니다. 매번 출제. 자, 그러면 가나 다에서 자, Y축 볼까요?
자,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높다. 자,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서울과의 거리가 뭐하다? 가깝다. 자, 그래서 가가 자,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므로 서울과 인접해 있는 하남이라고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주간 인구 지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100을 잘라볼게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크다는 것은 아침에 통근 통학 유입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자리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라고 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곳이네. 자, 화성, 이기 신도시라고 하셔야 되고, 자, 나머지 나를 양평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선지 한번 볼까요? 자, 기억입니다. 자, 나. 자, 양평은 통근 통학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자, 앞으로 다시 가셔서 양평이 여기죠. 자, 양평을 보시면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작아.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작다는 것은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적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얘기는 양평 같은 경우에는 통근 통학 유출 인구가 더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자, 기억 맞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나는 가보다. 자, 양평이 하남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의 비율이 높다. 자, 집가가 비쌀수록 아파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므로 자, 니은 선지는 틀린 것입니다. 자, 디귿. 자, 다는 가보다. 자, 화성시가 하남시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자, 성비라고 하는 것은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숫자 아닙니까? 자, 성비가 높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남성의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자, 성비가 높게 나온 점은 크게 군사지역 아니면 공업도시에서 성비가 유독 크게 나오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성비가 제시된 지역 중 가장 좀 높게 나올 만한 지역은 다 화성이고 공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렇다면 디귿 선지도 맞는 선지야. 그러니까 답은 일단 2번으로 나왔네요. 자, 리를 고쳐볼까요? 자, 다는 나보다. 자, 화성이 자, 나 양평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뭐 볼 필요도 없겠네요. 자, 면적 대비 인구를 인구 밀도로 하는데, 자, 화성지 인구가 80만 넘어갔거든요. 자, 그러면 양평군보다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구 밀도는 화성이 높다. 자, 답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좀 자료가 흐리긴 하지만 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 프린트, 자, 시험지 보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15.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충남 당진이죠. 자, 1차 금속 제철 공업이 발달한 공업도시고 청장년 남성이 좀 유입되는 모습 보여서 성비가 높게 나와야 되고 자, 밑에 충남 홍성군이거든요. 홍성과 맞은편에 있는 예산 일대에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이 옮겨왔고, 자, 새롭게 조성된 내포 신도시가 홍성군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지역은 아닌데, 자, 전라북도와의 경계점에 위치한 부여군이거든요. 보통 부여군이라고 하면은 나올 만한 것이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묶여서 자, 백제 역사 유적지고 이런 것도 좀 물어보는데 여기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인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업도시, 도청 소재지, 그리고 농촌 사례로 부여군을 찍은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시는데 자, Y축이 인구 증가율입니다. 자, 유일하게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 성장했어. 자, 사람이 유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다를 부여군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자, 가하고 나 지역은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니까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당진이냐 홍성이냐 구별하시면 되는데, 그럼 오른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Y축 청장년 인구 비율을 봤더니 가가 나보다 상대적으로 좀 높네요. 자, 그렇다면 가라는 지역은 청장년 남성 유입이 뚜렷한 당진 공업도시고, 자, 나는 도청 소재지 홍성. 자, 이렇게 분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X축에 노령화 지수가 나와 있는데, 자, 노령화 지수는요, 유소년 분의 노년 곱하기 100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크게 나오면 노년 비율이 유소년 비율보다 높은 이라고 해석해 주세요. 자, 그럼 선지 보겠습니다. 자, 1번이요. 자, 나 홍성에는 대규모 제철소. 자, 제철소는 당진에 있는 거예요.
X. 자, 2번 다. 자, 부여군이죠. 내포 신도시는 홍성 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자, 3번입니다. 자, 다는 가보다. 자, 부여군이 당진시보다 2019년 중위 연령이 높다. 자, 중위 연령은 전체 연령 중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을 중위 연령이라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지리에서는 노인 비율이 높을수록 혹은 노령화 지수가 높을수록 중위 연령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농촌의 색채가 가장 강한 곳이 다 부여군이므로 중위 연령은 부여군이 가장 높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선지까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자, 당진의 총 부양비는 2019년이 2000년보다 높다. 자, 살짝 뒤로 가시면 당진 여기거든요. 자, 당진의 청장년 인구 비율이 살짝 늘었습니다. 그럼 총 부양비라고 하는 것은 청장년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대로 부양받을 사람의 비율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당진의 청장년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바꿔볼게요. 총 부양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라고 고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에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프 해석이. 자, 어렵지만 해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변별력이 생기는 것이니까.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4개 정도 해볼게요. 자, 16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부산시 세구 건축물 면적의 용도별 비율입니다. 자, 가부터 다 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통 서울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엔 지금 부산을 냈거든요. 자, 구가 3개라고 하면요. 도심, 자, 주거지역, 혹은 부도심, 아니면 공업지역. 요 중에서 3개를 꼽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지도를 보시면요. 구 이름은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자, 행정구역의 면적이 가장 좁아. 여기 부산의 중구거든요. 자, 서울의 중구하고 똑같습니다. 가운데 중자야. 자, 여기가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이고요. 자, 이쪽입니다. 자, 낙동강의 서쪽이라고 해서 자, 여기를 강서구, 구 이름은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자, 낙동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부산의 공업단지가 위치해 있고요. 자, 여기 금정구라고 하는데 구 이름 모르셔도 돼요. 자, 부산광역시 외곽에 위치한 대표적인 주거지역이거든요. 자, 대략적으로 위치를 보시고 특징을 추론한 다음에 자, 그래프 해석하는데 가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은요. 자, 전체 면적 구성 비율 중 주거 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가를 어디? 자, 외곽에 위치한 자, 주거지 금정구로 보시고 자, 나와 보세요. 나는 전체 면적 중에서 상업 용지 면적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오케이. 그럼 빨리 도심이라고 하셔야겠네. 자, 그래서 나를 자, 도심인 중구라고 쓰시고 나머지 나는 강서구밖에 없어요. 자, 강서구를 찾을 때는 이 공업용지 아닙니까? 자, 공업용지 맞죠? 예. 자, 공업용지의 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자, 다를 강서구 구 이름 몰라도 돼요. 자, 분석 끝났고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나 중구거든, 중구. 자, 경남과 행정구역이 접해 있다. 자, 경상남도와 행정구역이 접하고 있기 위해서는 강서구나 금정구처럼 외곽 쪽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고요. 2번, 가는 다보다. 자, 금정구 주거지는 다 공업지역인 강서구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적다죠. 자, 3번, 나는 가보다. 자, 도심인 중구는 자, 가, 주거지인 금정구보다 초등학생 수가 적은 거 아닙니까? 자, 상주 인구가 빠르게 주는 현상,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고, 자, 인구 공동화가 뚜렷하다는 것을 초등학교 학급 수가 적다, 학생 수가 적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4번. 자, 나는 다보다. 도심인 중구가 자, 외곽의 공업지역인 강서구 다보다 시가지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시가지 형성 시기는 도시와 시점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안에서도 가장 먼저 시가지화가 이루어진 곳은 도심과 그 인근이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시가지화가 이루어진 곳은 제시된 지역 중에서 중구, 나라고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몇 번이죠, 그러면? 자, 4번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이 그래프 해석하는 거, 자, 이런 것들 스킬을 좀 꼼꼼하게 보세요.
자, 18번인데 에너지 문제입니다. 뭐 항상 나오죠. 그래서 에너지 문제가 이게 좀 난이도가 높죠. 기출 문제인데 제 기억에 6월 달 평가원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경북, 부산, 전남을 찍고 발전 설비 용량 비율을 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9월 평가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신재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강원도가 나왔고 전남과 제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전남으로 가장 먼저 뭘 떠올리라는 거야, 얘들아. 전국에서 가장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은 도가 전남인데 그 중을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 아닙니까? 일조량이 풍부한 소우지. 자, 그럼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자체는 작아. 왜? 인구 규모 작으니까. 자, 그 중에서도 제주를 대표하는 것은 풍력 차지라는 거 아닐까요? 맞죠? 자, 그럼 강원도는요. 고위 평탄면이 있으니까 풍력도 유명하고 또 한강 상류이므로 수력도 유명하거든요. 오케이.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좀 떠올리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보는데 자, 일단은 가나 다 중에서 다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A, B, C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원별 발전량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행정구역의 규모가 작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를 가장 먼저 누구라고요? 자, 제주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특징은 뭐냐면 지금 뭐가 거의 안 보이죠? 자, A. 자, A라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이 거의 안 보이는데 나에서도 별로 없어요. 근데 가라고 하는 동네는 A의 발전량이 꽤 많거든요. 그 전라남도 평야 지역은 하천 하류 지역. 수력 발전 별로 못 하겠네. 자, 제주도는 전리가 발달함으로 배수 양후에 수력 힘들겠네. 오케이.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이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자, 다하고 나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가에서 보이는 A를 누구라고요? 수력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맞고 수력 발전량이 가장 많은 행정구역 가를 강원도 이렇게 보시고 나하고 다 중에서 다는 A, 수력이 거의 안 보여요. 전체 발전 규모도 작아. 그러면 제주도 아닙니까? 나머지 나는 전남. 채울게요.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뭐 월등하게 발전량이 많은 게 지금 B 아닙니까? 그럼 B를 일조량이 풍부한 전남에서 유리한 태양광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자, 제주도 내에서 그래도 제주도 내에서 발전량이 가장 많은 게 C니까 이를 풍력 이렇게 분석할게요, 저는. 자, 그러면 자, 설명 옳은 거 1번. 자, 다 제주도죠. 자, 제주도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합니다. 아니죠. 자, 원자력 발전소는 전남 영광, 경북 울진과 경주, 자, 그리고 울산, 부산. 5군데 지역에만 존재합니다. 자, 2번. 자, 가는 나보다. 자, 강원도 가는 전라남도 나보다 A부터 C 발전량 중 수력의 비율이 높다. 자, 수력의 절대적인 발전량 자체도 강원도가 가장 많고 그러니까 전체 발전 중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도 강원도가 가장 높게 나오겠네요. 자, 그렇다면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이 나왔네. 몇 번이라고 하시면 되냐면 2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하나 좀 조심할 만한 것은 뭐 EBS 자료 같은 걸 보시면 원래는 얼마 전까지는 강원도에서의 발전량을 보시면은 수력, 풍력 그리고 태양광을 살짝 후순위에 있었는데 이 데이터를 봤더니 지금 현재는 강원도 내에서도 태양광의 발전량이 가장 많아졌다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최근의 정부의 정책이죠. 자, 최근의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강원도 안에서도 수력보다도 발전량이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런 데이터 자료를 좀 꼼꼼하게 머릿속에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2020년 거네. 그래서 도대체 언제 자료를 기준으로 외워야 됩니까? 그러면 항상 가장 최근에 기출됐던 문제,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순서를 외워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18번 마무리됐고요. 자, 19번입니다. 자, 농업이에요. 그래프의 가부터 자,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부터 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4지역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에서는 도별, 뭐 경기도, 강원 이렇게 도별로 물어봤는데
6월 평가원 때도 그렇고 이제는 기초자치단체, 시군별로 지금 찢어서 물어보는 패턴이 6평에서 두 번째로 연달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특정 지역 안에 위치한 시군의 특징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가장 먼저 누가 보이냐면요. 경기도 바로 인접한 지역에 여기 남양주시거든요. 자, 대도시에 인접한 농촌, 근교 농촌이라고 하고, 근교 농촌의 특징은 항상 시설 재배입니다. 자, 하우스나 온실 안에서 상품 작물, 채소, 과일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평창이죠. 자, 고위평탄면입니다. 자, 여름철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노지에서 고랭지, 채소를 주로 재배하고, 자, 그 다음에 나온 곳이 여기 땅끝마을, 여기 해남이거든요. 일단 해남은요, 채소류 중에서 겨울 배추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전통적으로 전라남도 자체가 호남평의 일대이므로 식량 작물인 벼 생산, 자, 그리고 맹류 재배. 어차피 맹류 보리도 큰 틀은 식량 작물이므로 식량 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면서 채소가 일부 보여. 자, 그러면서 시설 재배 비율이 좀 낮게 나오면 해남을 찍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 안에서 지금, 자, 제주시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특징은 식량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매우 낮죠. 특히 쌀은 거의 안 되죠. 자, 그나마 가능한 것이 보리인데, 보리 맹류요. 자, 보리 맹류는 뭐 큰 의미는 없고 주로 채소 과일 아닙니까? 채소와 가수가 거의 반반. 대등한 면적 비율이 좀 보이면은 제주도의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자, 그래프에서 자, 지역 내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을 원으로 찍었는데,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뭐 독보적으로 높은 지역이 지금 가거든요. 자, 그러면서 가의 특징은 전체 재배 면적 중에서 식량 작물은 별로 안 보여. 채소 재배 면적 비율 오케이. 그러니까 하우스 시설 안에서 상품 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곳이니까, 자, 가를 남양주라 보시는 게 맞고, 자, 그다음 나 봐볼까요? 차이가 크긴 하지만 시설 재배 면적 비율 2등은 2등이야. 보통 이 시설 안에서 상대적으로 누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아 보이냐면, 과수 재배 면적 비율은 제시된 4개 중 가장 높거든요. 아, 그렇다면 나를 제주시 감교를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2개 찾았어요? 다하고 라가 있는데, 자, 둘 다 시설 재배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자, 차이점은 다라고 하는 지역은 재배 면적 중에서 이거 채소류 아닙니까? 채소류 재배 면적 비율이 매우 높으니까 고랭지치에서 평창 집어넣으시고, 자, 마지막 라는요. 맞죠? 자, 상대적으로 식량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매우 높아. 자, 그러면 자급적인 형태의 농사 주로 짓고 있네. 자, 라를 전라남도 해남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선지 좀 봐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가는 나보다. 자, 남양주시는 제주시보다 지역 내 경지 면적 중 반면적 비율이 높다. 자, 제주시는 반면적 비율이 거의 99% 이상 됩니다. 자, 남양주도 반면적 비율이 낮진 않아. 왜? 채소, 상품작물 재배하니까. 하지만 제주도보다 높을 수 없다. 자, 1번 선이 틀린 거예요. 2번. 자, 나는 다보다. 자, 제주는 평창보다 고랭지 채소 재배 면적이 넓다. 고랭지가 뭡니까? 해발 고도가 높아서 서늘한 땅을 고랭지라고 하는데, 자, 제주도에 고랭지 채소 합니까? 안 되죠. 자, 3번. 다는 라보다. 자, 평창이 해남보다 쌀 생산량 적다 아닐까요? X. 자, 4번입니다. 자, 라는 가보다. 자, 해남이 가 남양주보다 지역 내 전업 농가의 비율이 높다. 근교 농촌일수록 일반적으로 겸업의 비율이 높아지고, 원교, 강원도나 전라도처럼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일수록 전업 농의 비율이 높아지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 선지요. 자, 가. 남양주시는 수도권에 있고요. 자, 나. 제주시는 강원권이 아니고 제주권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 4번이라고 분석하실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제가 자연질에서 딱 2개 골랐는데, 자, 지형에서 하천 하나고 20번 기후에서 하나 꼽았어요. 근데 20번 문제 보시면 전통적으로
자, 강수, 기온과 강수 문제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9월 평가원 때는 조금 난이도가 좀 낮은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하지만 수능에서도 이렇게 출제될까?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기온 강수에서는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자, 그리고 정말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나오는 지역 정해져 있거든요. 나오는 지역별로 최하늘 평균 기온하고 강수량 정도는 좀 수치화시켜서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거든요. 자, 이 정도는 좀 알고 들어가시는 게 편해. 자, 그러면 제시된 지역 보시면은, 자, A. 아무래도 강릉보다는 꽤 고緯도로 올라갔습니다. 강원도 속초 쪽을 찍은 것 같아. 이 속초 쪽 A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지역은 아닌데 강릉과 거의 흡사한 특징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북동풍의 바람 바지면이 되기 때문에 지형성 강수 상당히 많고 특히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속초예요. 자, 그다음에 울릉도죠, 울릉도. 자, 울릉도가 연강 수량이 1383mm, 1381 할게요. 자, 그러면서 울릉도의 특징은 항상 최다설지, 겨울철 강수량 가장 많은 곳이 울릉도고요. 자, 그 다음에 C. 이 안동 살짝 밑에 찍은 것 같아요. 안동 밑에 의성 정도 찍은 것 같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뭐 안동이든 의성이든 간에 경상북도 내륙의 낙동강 중상류 지역은 분지로 둘러싸인 소우지예요. 그래서 연강 수량이 남한 안에서는 가장 좀 적게 와서 1000mm가 살짝 넘어간 정도에 그치거든요. 자, 그러면서 겨울철 기온은 꽤 높습니다. 꽤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기온이 얘가 한 영하 2도 전후가 돼. 내륙이라서. 울릉도 같은 경우에 겨울철 최하늘 기온이 영상 1.4도가 되거든요. 이 속초 쪽도 가장 고緯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기온은 무조건 의성, 안동보다 따뜻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하얀색으로 찍은 게 연교차. 연교차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겨울철 기온이 낮을수록 연교차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겨울이 추워서 연교차 큰데 연강 수량도 가장 적어. 아, 그러면 이 연강 수량만 외우고 있어도 다라고 하는 지역이 안동과 의성 일대입니다. 금방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가하고 나. 우리가 울릉도의 연강 수량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은요. 연교차죠. 연교차가 가장 작은 게 가야. 자, 대한민국에서 자, 울릉도보다 연교차가 작은 지역은 주로 제주, 서귀포 일대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제시된 지역 3개 중에서 가장 연교차가 작아요. 자, 그러면서 전체 강수 중에서 겨울철 강수가 엄청나게 많네요. 그러니까 울릉도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나머지 자, 나아가 강원도의 속초 근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북동풍의 바람 바지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연강 수량이 굉장히 많으면서 울릉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겨울철 강수량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울릉도, 속초, 의성 일대. 자,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답 4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이 문제를 다 푼 건 아니고 한 10문제 정도 좀 골라서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구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도 얼마든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과목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남지는 않았지만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다 이제 몇 주 뒤면 추석 연휴가 오는데 힘드시겠지만 추석 연휴처럼 좀 여유가 있을 때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이때는 탐구가 말고 집중적으로 파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들을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혼자서 하는 것도 중요하죠. 혼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짧은 시간에 중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정리할 때는 좀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석 특강으로 한국지리 6개 주제입니다. 자, 기후하고 자, 주로 인문지리거든요. 에너지, 도시, 농업, 공업, 서비스업. 이렇게 6가지 고난이도 주제를 중심으로 핵심 개념 정리를 해서 또 평가원의 고난이도 문항과 EBS 연계 문항, 좀 다양한 문항에서 좀 어려운 것들을
같이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려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직접 현장에서 같이 좀 호흡하면서 자, 얼굴을 보고 자,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은 좋지 않을까. 시간이 되신다면. 예.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9월 평가원 전체적인 문제 좀 난이도가 뭐 6평보다는 조금 좀 까다롭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수능까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에서도 조금 어렵게 나올 것 같은 기미가 보이고 있으니까 공부는 항상 깊게 하셔야 됩니다. 깊게. 자, 깊게. 예. 자, 고생하셨고요.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